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 보여주는 남자, 남관현 소장입니다. 저 지난주는 명절이어가지고 또 이렇게 급하게 또 하느니 그래도 좀 자세하게 하는 내용을 갖다 좀 아주 친절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주 뒤로 왔습니다. 오늘은요 부동산 뉴스 보여주는 남자 두 번째 시간으로서요. 저번에 나왔던 우리 명절 전에 나왔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신문에 가장 많이 부동산 뉴스 중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 건데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것이 왜 나왔는지가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왜 나왔는지 모르거든요. 착한 부동산 연구소 이 남관여서인 저는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거에 어떤 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이것이 지방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 그런 지방 부동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그런 자리가 어디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거고요. 참고로 뭐 이런 강의를 할 때 뭐 아주 자세한 강의를 뒤에서도 할 건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다가 또 저희 착한 부동산 연구소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크를 하게 되면요. 앞으로 요거를 빠른 시일 안으로다가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에 관련돼서 한 두세 시간 정도를 아주 느려서 주요 투자처가 어딘지 공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9년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과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수도권 인구가 한 2,400명, 2,500명 모여 있는 거 아닙니까? 연구개발 투자 또한 수도권에 편중되어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 격차가 심화되고 있더라. 그렇죠? 모든 게 기업과 도시에 엄청나게 연구나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권은 비수도권은 뭐가 됐어요? 수도권하고 격차가 심해져서 점점 낙후가 되고 있죠. 심지어는 제2의 도시라고 하는 부산 같은 경우도 서울과 많이 떨어져 있고 수도권에 속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뭐예요?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오히려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더라. 여기 보시면 예비 타당성 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국가재정이 들어가는 돈에서 약 300억 이상 정도 투입이 되더라 하면은 뭐든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예비 타당성 조사가 뭐냐면 수요 즉 철도를 놓고 도로가 놓게 되면은 그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편익을 즐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보통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베네핏 즉 편익을 비용 코스트 나누는 거예요. 그랬을 때 1.0이 넘어가면은 그렇죠. 편익이 더 크니까 이 사업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 지방 비수도권에 있는 곳은요. 대부분이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가 떨어져요? 편익이 많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하기 어렵거든요. 즉 말하면 일이 안 나오는 거예요. 1 이상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비 타당성 통과를 못 해가지고 지방 도시가 이렇게 낙후되는 경향이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역 발전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와 즉 SOC 같은 경우죠. 전략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선적인 투자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중장기적인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화 추진이 필요하더라. 여기에 보시면요. 하나를 알고 가야 되는 이 국가균형발전이라고 있잖아요. 이 국가균형발전은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만들어진 건데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뭐가 많이 이루어졌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세종시가 이전하게 된 것이고요. 기업도시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놨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켜오다가 즉 전 정권 두 번째 있었던 정권 자체가 이제 약간 보수 정권이다 보니까 이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이 소홀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정부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만들어놓은 국가균형 발전 특별법에 이거해서 국가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국정 수행에 있어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는요.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왜? 도로하고 철도가 들어가야지만 그 지역이 발전하게 되거든요. 전국을 연결하는 강역 교통, 물류망을 구축하겠다. 그다음에 환경, 의료, 교통시설 등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4가지 영역을 추진하겠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핵심적인 내용이 다 있어요. 하나는 일단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근데 밑에 보면 철도, 교통, 또 교통시설이에요. 그러니까 말은 했잖아. 도로, 철도도 결국 교통이잖아. 밑에도 광역 교통도 교통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시설도 교통이에요. 그냥 결론은 뭐냐면은 정부가 이번에 국가균형 발전 프로젝트 나오면서 뭐하냐 지자체에다 뭐를 많이 밀어줬다?
즉 SOC 사업을 갖다 많이 밀어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 보시고 이 지역의 핵심적인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사업의 위치가 어디고 그런 걸 잘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가 간다 그러면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IC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철도가 가면 어디가 중요해요? 역사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통에 관련돼서는 IC와 철도 역사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이 가장 좋더라. 국가 정책적 사업은 예타 면제 같은 경우는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이 돼 있어요. 그게 언제 만든 거예요? 2014년에 만들어졌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뭐 말도 없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 해도 되더라. 왜?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그럼 하나하나 볼까요? 먼저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 전략 산업을 육성하겠다. 3조 6천억 정도를 갖다 투자를 하겠대요. 전북에는 상용차 혁신 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하겠다. 그래서 전북에는 전북에 이게 상용차 혁신 성장인데 이 자리가 다 어디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디요? 군산이에요. 군산에 뭐 있어요? 예? 대우타타가 뭐 만들어요? 트럭 만들죠. 그렇죠? 예? 다 그리고 상용차 그 주행센터, 주행 시험장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있냐? 군산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북 상용차 혁신 성장 그러면은 딱 어디를 봐라? 무조건 군산을 봐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딱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요즘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현대중공업이 아니면 한진중공업이 뭐 인수한다고? 네? 대우중공업 인수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는 뭐 또 현대차 같은 경우 노조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군산에 있는 대우자동차를 갖다가 그렇죠? GM 대우를 갖다 인수하라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 왜 그래요? 앞으로 현대차도 뭐 하겠어요? 현대기아차도 앞으로 뭘 가야 돼요? 전기차를 가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차를 가야 돼요. 그러면 생산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군산을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군산도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앞으로 어떤 기업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대우자동차를 GM대우를 인수하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많이 틀려질 수 있다. 그런 걸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왜 그러냐면 상용차에 관련된 거 이런 걸 많이 집어넣으니까 뭐예요? 많은 혁신적인 돈을 지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기업 입장에서 대기업 입장에서는 현대기아 같은 경우 여기는 노리겠죠. 그렇죠? 그런 걸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광주 같은 경우는요. 광주광역시 같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제 4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는데 이거는요. 하나를 알고 가시면 돼요. 연구 데이터, 창업 인프라 조성, 융복합 R&D 지원, 뭐 창업 프로그램 운영에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광주의 인공지능 융합단지는요. 이미 2017년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예산 편성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다가 뭐예요? 자리를 잡지 못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그 위치를 하나 공개해 드릴 거예요. 광주 연구개발 특구라고 있어요. 첨단 지루하고 있는데 첨단 3지구에 예? 있어요. 거기에 나노산단이 있는데 그 밑에 요 밑에 여러분들 그심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쭉 있는 곳에 뭐 한다? 첨단 3지구에가 여기가 다 뭘로 들어오더라? 이 지역이 다 인공지능 융합지구예요. 산업지구.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 투자를 하려면 이런 땅 같은 게 대부분 수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수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토지가 허가구로 묶여 있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이 농업인이라든지 아니면 경매로 다 취득하는 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치 하나 공개드렸고요. 다음에 보시면요.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 같은 경우는요. 5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래서 성문산단 인위철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대구 산업선 철도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울산 외곽순환도를 만들겠다.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를 만들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성문산단과 대구 산업선 철도 같은 경우는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 반영되어 있는 실제로도 철도망 구축 사업이에요. 근데 여기에 왜 돈을 투자하느냐 보면요. 성문산단은요. 국가산업단지예요. 국가산단이거든요. 현대제철이 있는 곳에 성문산단을 크게 만들어놨어요. 꽤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한 10년 전에 완공을 시켜놓고 지금까지 입주업체가 20% 30%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분양도 40%밖에 안 됐고요. 그 나머지는 놀아요. 그러면 많은 거기에 성문산단에는요. 제철에 관련되는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럼 거기다 뭘 놔야 돼요? 철도를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철도를 놓게 되면은요. 당진항에서 철도 그 철광석에 관련된 원재료를 갖다 내려버리면은 철도를 통해서 제철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 공간 다 있거든요. 하지만 철제를 생산해가지고 섬에 철도로 움직이는 게 훨씬 돈이 덜 들어가요. 여러분들 알지만 철제는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 인입철도가 들어가 주면은요, 뭐가 돼요? 이 철도가, 이 철제 상품이, 그쵸? 철제 상품을 갖다 어떻게 돼요? 인입철도를 만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서해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서해선을 통해서 뭐가 돼요? 움직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진 합덕에서 송산 그다음에 성문산단까지 31km. 그래서 요거는 서해선하고 연결돼 있더라 하고. 그래서 광양항에서 전국적으로 화물 운송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A제철의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34km, 43km인데 3km 축소되더라. 이거예요. 뭐냐면 현대제철이거든요. 43km까지 뭘로 날려야 돼요? 네? 트럭으로 날려야 돼요. 모든 제품을. 그러다 보니까 한계성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구 산업선 철도 같은 경우는요. 대구 국가산단 등 산업단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하여 화물 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 등 편의 제공한다. 그러면 하나를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저렇게 보면요. 인입철도라고 나오거든요. 인입철도는 뭐 한다? 항만이라든지 산단으로 연결시키는 인입철도는 기본적으로 뭐를 수송을 안 한다? 여객은 수송을 안 한다. 뭐만 한다? 화물만 수송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 근데 밑에 있는 대구 산업선은 인입철도가 아니에요. 그냥 대구 산업선 철도죠. 여기는 밑에 뭐라나요? 화물 운송 및 근로자 출퇴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화물 운송도 하고 여객 운송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얘가 서대구역에서 대구 산업단지까지 34km래. 그럼 이 34km 내에 뭐가 돼 있어요? 역사가 더 몇 개 생기겠죠. 신기루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냐? 못 찾는 거예요. 왜? 행정계획을 공부를 안 해고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거든요. 작가분석사 연구소는요. 이렇게 이런 자료가 나오면요. 이런 걸 행정계획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걸 찾아가지고 뭐 한다? 저쪽에 역사 위치를 찾아가지고 역사 위치의 주변에 예를 들어서 토지라든지 주택 같은 경우에 투자를 시키는 그런 전문적인 분석해주는 행정계획 분석해주는 그런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노크를 하시고 이런 강의가 열릴 때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존 도로 이용 시 73분 걸릴 거를 철도로 하게 되면 38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 여기 서대구역이 중요한데 대구 도시본계 보면요. 서대구역을 갖다 뭐 여름 넣어놨냐면 이건 부도심으로 성격으로 확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서대구역을 갖다 뭐 하겠다? 기존처럼 KTX도 놓고 그다음에 거기 저기 쓰게끔 만들고 그래서 거기를 갖다 더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서대구역을 갖다가 뭐 하겠다? 복합 환승센터도 만들고 그다음에 역사를 갖다 뭐 한다? 증축을 해서 뭐 하겠다?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런 것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대구역 주변에 굉장히 핵심적인 걸 여러분 보셔야 되고 서대구역에서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구 철도가 또 같이 연결돼서 가져간다.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울산 외곽순환도로 경부선 동해선 국도 31호선과 연결 간선도로 신설로 도심교통 혼잡을 해소하고 미포 국가산단 등 18개 산업단지 연계 강화를 통해서 가져가겠다. 그래서 울산 두서면에서 강동동까지인데 문제는 여기는 뭐냐면 여기에 차량이 엄청나게 밀리고요. 밀리는데 이게 울산광역시도 있잖아요. 예산 편성을 많이 못해가지고서 못했던 사업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광역시가 되면요. 국가 재정을 다 못 받아요. 예를 들어서 그냥 시군이면은 국가 재정을 도에서 받아가지고서 도도 받고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가지고 가는데 그럼 거의 7, 80%를 받아오거든요. 자기 돈 들어갈 시군이 자기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어. 근데 광역시는 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도비를 많이 받아야 그러니까 자기가 도비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확정을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에서 울산시 광역시가 들어갈 돈이 많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못했던 사업이고 예타도 통과 못했던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가게 되면 뭐 한다? 이를 지역에 상당히 발전이 될 거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25km예요. 외곽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외곽순환도로는 서울에 있는 것처럼 뭐 안 받는다. 이 동네는 특별히 돈을 안 받아요. 그리고 24km, 25km 가는데 뭐 중간에 뭐 IC 하나 놓겠어요? 뭐 놓긴 놓겠죠. 놔더라도 뭐야? 돈을 안 받을 거야. 거리가 상당히 짧으니까.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 이것들은 김해시 불암동까지 14km인데 이것도 부산 송정동에서 김해시까지 가는 건데 이것도 한번 뭐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중점적인 거 돈 되는 거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은 울산 외곽순환도로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대구 산업선 철도는요. 제가 안 집어넣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나중에 오시면 돼요. 일단 울산 외곽순환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강동동에서 활천 IC에서 이렇게 빠져서 강동동까지 가는 거. 지금 여기 혼접도로 구간이 있는 거 여기서 뭐 하겠다? 이거를 갖다가 확장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뭐 크게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요번에 발표가 난 거 아닌데 이것도 관련돼서 있는 거니까 일단 가까운 도로에서 여기서 이 노선 중에서 한 곳들을 보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보고 제 부산신항 배우 도로하고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뜻이거든요.
예? 부산 김해고속도로가. 그래서 요거를 갖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같이 연결시켜서 갈 거니까 그거를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거다. 우선 차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역 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하는데 5조 7천억을 쏟아붓겠다. 그래서 서남해안 관광도로에다가 1조 원을 가지고겠다. 그래서 서남해안 연륙 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 여건을 개선, 해안선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래서 여기 사업 구간을 보면요, 신안 앞에도부터 시작해서 목포, 율도, 달리도, 해남, 화완면 이렇게도 하고 여수, 화태도, 월해도에서 백야도 계속 쭉 해서 갈 것 같은데, 요거는요, 이 서남해안 건축은요, 뒤에 가서 한번 보실까요? 이게 기본적으로요, 여러분들 기존에는 도로가 이렇게 편성돼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요거는 남해안을 갖다 이렇게 쭉 연결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과 섬을 다 연결시켜서 가는 거예요. 그 여기서 서남해안은 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요거 도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안 드린 거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전부 다 요게 무슨 도로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도로가 국도가 뭐냐면요, 77번 국도예요. 파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서해안을 거쳐서 남해안을 거쳐서 부산까지 들어가는 게 77번 국도거든요. 이 77번 국도를 갖다 해안으로다가 다, 즉 섬과 섬과 내륙을 다 연결시켜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게 77번 국도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그 다음에 평화도로, 영종에서 신도까지 접경지역, 영종도와 옹진, 신도가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 신도 등 3개 도서관, 관광도로 연결로 지역 활력을 제고하겠다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요거는 영종도에서 신도를 갖다 연도교를 건설하겠다. 그래서 이거를 할 건데요. 나중에 요거는요, 어떻게 갈 거냐면요,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발표한 거는요, 여기서 또 요만큼이에요. 요게 신도거든요. 신도예요. 신도를 연결시켜 놓고 나면 여기를 이렇게 연결시킬 거거든요, 추가로. 그러니까 인천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시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국가재정으로 가다 보면 나중에 인천시가 이거를 감당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기 곳에 또 산업단지가 들었을 거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뺑 돌아서 가면은 요거는 개성으로 가는 거고, 요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교동에서 해주로 가고, 여기서 쭉 해서 연결시켜서 쭉 가는 게 이게 평화도로예요. 그래서 동서 일축고속도로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 이름을 그래서 우리가 평화고속도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기 전에 전초로다가 만든 게 평화도로예요. 그래서 아까 했던 게 그게 1차 사업이에요. 그러면 2차, 3차도 쭉 사업이 이렇게 지는 겁니다. 이게 평화고속도로 시범, 그러니까 시초 사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전북 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을 조성하겠다라고 하는데, 군산공항을 새만금 내 공항 부지로 이전 확장하겠다는 건데, 군산공항은 지금 현재 뭐를 하고 있냐면요, 그냥 일반적인 군사 항공이에요. 그러니까 군산의 항공은 군사 작전 항공이거든요. 여기 옆에 부지를 갖다 뭐 하겠다? 여객을 운영하는 여객 항공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크게 이제 새만금을 더 확장시킨다는 어떤 그런 포지션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